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실전풀이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TV조선에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기에 출연하신 이영아 씨와 선우은숙 전 부부가 다시 재혼할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분의 궁합을 사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안에는 이 두 분들이 공통점으로 물이 강하고 풀이 약합니다. 왼쪽이 이영아 씨 사주고요. 시간을 일단 몰라서 3주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씨는 기축년 정축월 임자일에 태어나셨고요. 선우은숙 씨는 기해년 병자월 경진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두 분 다 추운 계절이죠. 이영아 씨는 축월,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 임수일간으로 태어나셨고, 선우은숙은 자월, 해자축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니까, 그래도 자월도 추울 때죠. 금오행, 경금오행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일단 그 시간을 몰라서 3주만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불이 이성을 나타냅니다. 두 분 다. 왜냐면은 물일간에게는 재성이 여자를 나타내고요. 수국화 이래서 또 금오행인 그 여자분에게는 하극금 나를 극하는 오행이 남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두 분 다 이분들에게는 불이 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추운 계절에 두 사람 다 물과 흙이 많고 불이 약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이 불이 3주 안에는 근이 없지요. 지지에. 이영아 씨 같은 경우에도 지지의 정화의 뿌리가 될 만한 오화나 미토 또 사화 이런 게 없고 지금 선운숙 씨 같은 경우에도 지지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불이 두 분 다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아 씨 사주를 보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된 일주를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 중에서도 임자일주와 을묘, 신유일주가 자기 주장과 주체성이 강해서 3대 고집으로 가장 고집이 센 편에 속하고 또 이 간여지동 일주들이 부부 인연이 약하다라고 통변이 됩니다. 남자 사주에 이렇게 물이 많으면 정력이 강하다 이렇게 통변이 되는데 넘치는 기운을 밖으로 표출해야만이 본인 건강이 좋고요. 특히 천간의 임수는 우리가 제비라고까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영아 씨 같은 경우는 천간 본인 임수일간이 정제 정하와 정임합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지지도 또 자축합으로 이렇게 사주에 합이 많은 사람들 특징은 성격이 좀 온순하고 다정다감해서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흘러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움직임이 많고 이게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릇 모양에 따라서 물의 형태가 바뀌듯이 인격응변이 뛰어나고 지혜롭습니다. 물 일간들이. 그렇지만 이영아 씨 같은 경우에는 간여지동이라서 지혜롭기는 하겠지만 본인의 주체성과 아집이 최강이겠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할 때 임자가 우리가 임자 일주를 두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천간과 정임 합이 될 때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부안해동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원국에서 정임 합이 되어 있는데 해운에서 또 정화가 들어와서 합이 되면 주체성을 아까 제가 상실하고 부안해동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이랬죠.
그런데 이분들 이혼한 당시가 2007년 정해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정임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정제 정화가 나타난 그런 모양이 되겠지요. 그래서 평소 원국의 본부인 정제와 합을 하고 있었는데 해운에서 다시 정이 들어오면서 일간 임수는 새로운 정화와 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또 해자축 방합으로 물국을 이루니까 그 월간의 정화가 더욱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그런 모양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화에 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이 두 분의 사주의 삼주 안에서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이 목생화를 해서 이 불을 좀 생해줘야 되는데 그 나무도 없고 이러니까 만약 이때 만약 이 두 분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그 부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오히려 이 당시에 이혼을 함으로 해서 액을 면하게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우은숙 씨 보면 선우은숙 씨는 경진은 개강일주지요. 개강의 특징으로는 그 옳지 않은 일을 용납하지 못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또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남편을 뜻하는 그 월주가 남편이 그 병자 월주 병자에 있죠. 근데 이게 태지입니다. 끊어진다라는. 그리고 편관은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상관은 자식을 뜻하는데 이렇게 그 남편과 자식이 한 기둥에 나란히 있으면 상관경관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식 낳고 이혼하는 팔자로 해석을 하고는 하는데 이 상관이란 육친에서 남편을 친다라는 이런 그 십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경관하는 이 것이 그 하나의 일주에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병화는 그 차가운 물 자수 위에 있고 또 이분도 불을 생해줄 나무도 없고 또 병화에 뿌리도 없으니까 그 남편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한 그런 그 일주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일지, 경진 그 일주 지장간에도 상간, 개수가 또 들어있죠. 이렇게 되면 본인 일지에도 그 개수를 품고 있으면 상간, 경간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 이혼할 당시 2007년을 보면 대운을 제가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대운이 신사대운이죠. 이분이 이혼했을 때가 아마 2007년 49세 되는 해였었는데 신사대운을 보시면 천간 신금은 겁재가 되죠. 경금에게. 그리고 지지는 남편을 뜻하는 편간 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겁재란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간다라는 십성인데 이 신금이 편간사를 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사대운은 천간 그 신금이 겁재 신금 겁재와 나의 원국에 있는 남편 병화죠. 그러니까 병신합거라 그럽니다. 우리가 병신합을 해서 떠나가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세운 정해년이죠. 2007년도 정해년의 해수도 바다와 같이 큰 물에 해당하니까 월간 병화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궁합을 봤을 때는 이영하 씨와 선은숙의 궁합은 오행의 균형은 잘 맞춰진 그런 좋은 궁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물과 흙은 많고 또 추운 계절이고 조상으로 불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야 될 그런 형국인데 둘 다 불이 약한 것이 흠이겠지요. 시주를 몰라서 정확한 풀이는 아니지만 이혼의 결과를 놓고 보면 사주 생긴 대로 그러니까 제가 3주만 봤으니까 3주 생긴 대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특이하게 또 이혼 후에도 계속 그 생일이나 또 명절에 아들 집에서 서로 만나서 떡국도 먹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두 분은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 일지의 배우자 자리를 보시면 이영아 씨의 자수와 선우은숙님의 그 진토가 서로 반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에서도 무게합이 되죠. 이영아 씨의 그 지장간 개수와 선운숙 씨의 그 지장간 무토와 무게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아 씨에게는 그 무토와 진토가 토국수 하니까 편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같은 오행으로 양간에 해당이 되니까 편간이 되면 일간임 나와 같은 오행이니까 이영아 씨가 남자니까 아들이 되겠고, 무토와 진토가 이영아 씨에게는 아들이 되겠고, 선우은숙 씨에게는 개수와 자수죠. 그 금생수해서 상간으로 자식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수와 자수는 또 음수에 해당이 되니까, 즉 나와 같은 오행이 다르니까, 그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여자인데 나와 오행이 서로 다르니까 아들을 뜻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가는 이런 그 구성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두 분들은 비록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아주 단단한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일지에서도 이어져 있고 지장간에서도 이어져 있고, 그래서 부부는 헤어졌지만 자식하고는 절대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형태이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그 아들 집에서 이혼 후에도 꾸준히 만남을 지속해 왔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한갑을 지난 거죠. 60갑자를 한 바퀴 돌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갑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 자신을 단련시켜 가며 받은 인생의 훈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 사주팔자 생긴 대로 흘러가는 흔들리고 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주를 물어오면 60살 이후로는 사주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과거 본인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나의 현재 모습이고,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연월일시 중에 초년, 장년, 중년, 노년이 있는데, 일단 60이 넘어가면 이 사주 팔자 구성에 나쁜 기운은 다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60 넘으면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팔자 구성대로 흔들리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노노위정편의 내용이지요. 그 60이 이순하고, 이 말은 60에 귀로 듣는 것이 모두 이해됐고, 이것은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게 됨을 뜻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이 종심소욕하되, 이것은 70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이런 말이 되겠지요. 불유구라, 이 말은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노라. 제가 왜 갑자기 공자의 말씀을 여기 인용을 했는가 하면, 두 사람은 사주팔자 궁합보다, 물론 궁합으로 봤을 때 제가 오행이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궁합은 보지 말고, 현재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두 분 다, 한 분은 70이 넘으셨죠. 이영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이 되셨으면 현재 본인들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것보다 재결합해서 그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공자의 말씀까지 오늘 인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우리 연애 해소의 그 프로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두 분의 모습이 그 손주를 볼 때 특히 더 정겹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다시 재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궁합과 여러 가지들을 맞춰봤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